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사이버 상담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상담은 되게 게시판 상담으로 많이 하죠. 인터넷 상담이요. 자,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익명성. 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전달되는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기 나온 대로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요? 그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것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 되게 이제 그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 상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높다. 동기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담자 주도의 상담. 이게 바로 이제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는 것. 장점 맞습니다. 자,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며 물론 게시판 상담이니까 사이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는 거 맞습니다.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 게시판 상담은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담자가 바로 상담에 대한 저항이 많을 수 있어요. 저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이 쉽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상담에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상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고쳐서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입니다. 정리하면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된다는 것도 단점. 그 다음에 이 게시판 상담 등의 사이버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저항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 그래서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단점입니다.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다. 이게 익명성이라 했었죠.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자신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감정, 즉각적인 판단, 비판 이런 걸 편견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편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편견 제거.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장점으로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장단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들어갑니다. 개인주의 상담. 아들러의 문제죠.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아들러의 개념 중에 이게 있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란 게 있어요.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우리가 허구적 최종 목적론의 마음속의 중심 목표, 가상적 목표가 있죠. 가상적 목표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적 목표가 바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이 가상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인데 그 이상을 좇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다 이거죠. 허구나 이상이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아이디얼. 허구나 이상이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아야 되겠죠. 허구나 이상. 허구나 이상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이에요. 그리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의 허구 이퀄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구나 이상이 현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잘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가공적인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가상이에요, 가상. 가상 또는 허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유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행동은 끊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게 이상 아닙니까? 이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디얼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봐야 되죠.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보다는 바뀌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상담학 파트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윌리엄슨의 분류 중에 직업 무선택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8번 문제는 왜 별표를 친지 아십니까? 잘 나오거든요. 정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분류, 문제 유형의 윌리엄슨의 분류,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무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선택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할 건데요. 직업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대요.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다? 그럼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선택,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대요. 선호하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무선택, 직업 무선택이 되는 겁니다. 결정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없을 묻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흥미, 동그라미.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끊어요. 그 다음에 적성, 동그라미.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대요.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이 두 가지가 엇박자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의 모순, 흥미와 적성의 차이라고 해도 되고요.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리석죠. 어리석은 선택이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어떻게 외웠죠? 암기법, 네 가지 암기법. 윌리엄슨은 무불어흥, 무불어흥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론할 때 외웠었어요. 무는 무선택, 불은 불확실한 선택, 어는 어리석은 선택, 흥은 흥미와 적성의 모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이것을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보았다. 틀렸습니다. 이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은요,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상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존주의와 현상학 이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존주의나 현상학 이론은 바로 이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해요. 따라서 과거에서 인간은 결정돼,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을 강조했던 게 뭐죠? 정신분석 상담이죠. 정신분석 상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이 바로 심리 결정론입니다. 과거를 중시한 심리 결정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인간은 환경, 즉 외부 자극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자극과 반응. 네,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바로 환경 결정론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 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동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2번부터 여기 4번까지가 모두 맞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2번 별표. 인간의 발달 초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발달 초기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상담과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2번 지문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2번 지문은 이 게슈탈트 상담은 우리가 쭉 성장해 왔을 때 발달 초기에, 즉 과거죠. 발달 초기의 문제들을 중요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라고는 안 봤어요. 결정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과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측면과 유사하다는 측면이고요. 게슈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가 뭐죠? 지금 그리고 여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을 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여기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나오죠. 상황에 대한 자각 나오죠.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 어웨어니스,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했던 게 게슈탈트예요.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끊어주세요. 자, 첫 번째가 자신의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주변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한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각도 하고 환경에 대한 자각도 한다면 자신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뭐한다? 다룰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내담자 개인의 성장이다. 내담자 개인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체킹해 놓으시고요. 형태주의 상담. 자, 마지막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특성요인 이론 또는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인데요. 학자가 윌리엄슨, 앞에서 mov을 어흥했던 사람, 그 다음에 파슨즈. 자, 윌리엄슨과 파슨즈는 특성 요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누구예요?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 홀랜드입니다.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홀랜드입니다. 됐고요. 2번,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의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특성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고유한 자리에 변하는 가변적인이란 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가변이란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은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욕구라는 단어가 힌트가 되죠. 욕구, 개인의 욕구 성취, 이를 통해서 욕구를 성취한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 자, 네 번째,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발달적인 특성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자,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직업적인 선택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직업적인 선택은 직선 과정이다. 즉 개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직선이에요. 이거 직선, 이 두 가지의 매칭이다. 이 두 가지의 연결이다. 이것으로서 직업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뒤에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직업적인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요구 간의 연결 과정으로서 직선적인 과정이다. 연결 과정으로서 직선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반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듣고 복습 또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